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기민주주의의 쟁점과 개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론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죠.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참여민주주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하고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어요.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형태로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많은 소외를 낳을 수 있고 그 소외에 따라서 강력한 참여 욕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통해서 담아내거나 아니면은 민주적인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강화해서 그런 대의제,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담아내지 못하는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극복이 아니라 참여 경로를 확대해서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굉장히 빈약하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완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죠. 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보완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가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에 주목을 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능동적인 대안을 생성하는 것을 중시하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가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방점을 두면서 이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자체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고안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대의제 한계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됐지만 참여민주주의는 보완적인 방법이라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인 것이나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측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민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측면하고 사상적으로 이렇게 좀 클로스 오버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좌파적인 색깔이 명확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정치제도를 대체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도 선거 전략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는 그건 이제 전술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것 뿐이죠. 관심 주제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명확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심 주제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 일반적인 주제들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그래서 특정한 가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제도화 등 틀 내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 이게 참여민주주의의 의미면서도 한계죠.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여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논의 주제가 참여민주주의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배의 문제라든지 선거권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주제가 참여민주주의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반면에 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대단히 이렇게 대안적인 민주주의를 구가한다고 얘기했죠.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갈아엎기 위한 것을 내부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의민주주의 또 참여민주주의하고는 논의 주제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녹색당의 이념 같은 것을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냉전과 관련된 스펙트럼에서는 이미 탈피가 되어 있고요. 전통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들, 여성 평화, 생태 등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탈물질주의적인 신사회운동하고도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생산 영역 등 전통적인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서 이게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상당히 비판적이죠.
그리고 새롭게 출현한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것이 생산 과정에서 보다 더 생산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심화시킬 것이냐. 그 협동조합 문제처럼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는가 하면 새롭게 출현한 신사회운동 또 생태운동 이런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갖죠. 이 전체의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전통적으로 다뤘던 대의민주주의가 다루지 않은 주제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대안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풀뿌리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차이점을 보면 참여민주주의의 참여가 대의민주주의 극복보다 대의민주주의의 심화와 보완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직접 행동은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극복을 과제로 삼는다는 점의 차이가 있죠. 풀뿌리 민주주의는 제도화된 틀만이 아니라 그 틀로 제한되지 않는 운동의 정치를 강조한다라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운동의 정치를 주장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기존처럼 경화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무자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또 대표를 뽑는데 추첨제를 사용한다든지 상근자가 오랫동안 2년 이상 그 상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자체가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단점들 왜곡, 기득권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죠. 풀뿌리 민주주의는 전통적 새로운 주제를 포함해서 삶의 총체적인 근원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분권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생활정치와 분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분권은 그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 자치라는 의미로 분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체 자치보다는 주민 자치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주민 자치를 위해서는 이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의미는 이게 정치혁명보다는 사회혁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분권은 단순히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과 다르다. 왜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분권은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집중된 주권을 애초에 그것의 주인이었던 주민이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권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삶의 회복을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좌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주인들이 주체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기존의 좌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런데 기존의 막시즘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명확하게 또 다른 점은 뭐냐면 거기서는 이런 계급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국가를 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가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을 자주적으로 스스로 유지해가는 것,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 주체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좌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분권은 중앙 권력을 소외시킨 수동적 시민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주체의 주체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분권은 단체 자치만이 아니라 주민 자치를 중시하죠. 그래서 시민의 자율성, 능동적인 참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중앙 권력을 분권화한다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분권을 통해서 주민이 보다 더 주체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분권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 삶의 영역, 생활 영역을 굉장히 중시한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또 분권은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간의 분권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재정립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방적이고 지배적인 관계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관계로의 재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수기 민주주의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문제제기 차원에서 몇 가지를 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론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주요한 수단이고요. 삶의 영역에서 삶의 주체에 대한 주체에 의한 공론장 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문제 해결 장치로서의 공론장도 주장하고 주민, 시민 역량 강화와 영향력 확대의 공간으로 공론장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그 속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이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얘기하는 공론장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부분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수기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일단 수기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다르게 대의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민주주의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죠. 풀뿌리 민주주의는 대의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대안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 수기민주주의는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주민의 주권을 강화하든 어떡하든 결국은 이 대의제, 허술한 대의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실제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 수기 민주주의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법과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는 것, 삶의 주체들을 통해서 현 제도 안에서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가는 것에 중요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론장도요 설치되는 영역이 다르죠. 풀뿌리 민주주의자들은 삶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힘을 응축해내기 위해서 공론장을 설치하는 거라면 수기민주주의는 삶의 영역과 체계, 생활세계와 체계 사이에 공론장이 형성이 돼서 이 생활세계의 요구를 법과 제도로 담아내기 위해서 뜻과 의지를 형성하는 것, 또 체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공론장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직도 좀 아리까리하죠? 네, 유익하셨나요? 수기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관계에 계속 고민을 해볼 주제이기도 하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